얼마 전 우리금융그룹의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죠.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42건,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진 게 밝혀졌고요. 그중 28건, 350억 원이 부당대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당대출 상당수에서 연체 등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금융업계에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대출 규모나 건수로 봤을 때 상급자의 개입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런 지탄이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은행의 금융사고가 잊을만 하면 계속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직원 한 명이 무려 8년 동안 7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충격을 줬고요. 올해에도 김해지점의 대리가 18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객 돈을 자기들 쌈짓돈으로 이용하는 은행을 어떻게 믿겠냐. 서민들은 몇백만 원 대출받기도 힘든데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우리은행이 아니라 니네 은행이다. 이런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결국 책임의 화살은 그룹의 수장인 임종용 회장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2023년 3월에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임종용 회장은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죠. 중재의 달인, 금융업계의 제갈량,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금융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협상력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치금융의 상징인 이 회장이 우리금융 회장에 선임되자 낙하산 모피아 인사라는 비판도 있었죠. 취임 후 임종용 회장은 실적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 인수 합병 등에 주력하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노렸지만요.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로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대형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풍렬이 반성한다, 환골탈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되풀이해 왔지만 결국은 공연불에 불과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금융은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 반환점을 둔 임종용 회장의 리더십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용 회장은 대학교 3학년 때 행정고시를 패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소문난 워커홀릭의 추진력도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총리 실장까지 30여 년간 엘리트 관료 코스를 밟아왔는데요. 2013년에는 NH농협지주 회장에 임명되면서 경영자로서의 커리어를 쌓게 됩니다. 당시 임종용 회장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한 건데요. 우리투자증권은 당시 자산 규모 1위 증권사로 업계에서 탐내는 알짜 매물이었죠. 특히 강력한 경쟁자였던 KB금융은 자금 동원력에서 더 앞선 걸로 평가받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을 뒤엎은 최종 승자는 NH농협지주. 당시 임종용 회장은 매각자인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 계열사까지 포함한 패키지 인수를 제시했고요. 이 전략이 제대로 적중했던 거죠. 내부 설득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농협중앙회와 우리투자증권 노조는 패키지 인수를 반대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임종용 회장은 조합장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수 효과를 설득했고, 노조 위원장에게도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소통 노력을 펼친 끝에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낸 건데요. 금융계의 제갈량이란 별명이 붙은 것도 이때부터였죠. 이후 금융위원장을 맡으며 공직에 복귀한 임종용 회장은 우리금융의 민영화 과정을 주도하면서 우리금융과 인연을 맺었고요. 2023년 3월 그룹 수장에 발탁이 됐는데요. 임종용 회장은 취임 당시 관치금융 논란이 거셌기 때문에 실적과 성과로 논란을 잠재우는 게 중요했죠. 때문에 취임 초부터 집중한 게 실적 개선, 그 중에서도 기업금융 부문입니다. 우리금융은 IMF 당시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통합하면서 출발한 조직으로 기업금융에 강점이 있었죠. 그러나 2023년 상반기 우리은행의 기업대출은 4대 은행 중에 꼴찌, 자존심이 상당히 구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임종용 회장은 취임 후 기업금융 명가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요. 기업특화 점포 등 영업망 확충에 나선 결과 2024년 상반기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4대 은행 중에 1위, 명가재건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 2분기 우리금융그룹이 9,314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올린 것도 기업금융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런 역대급 실적에도 임종용 회장 결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5대 금융지주사 순위로 보면 4위, 겨우 꼴찌를 면한 수준인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빈약한 비은행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은행 의존도가 90%가 넘을 정도로 비은행 사업이 취약하죠.
특히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종용 회장도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서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 이런 의지를 취임 초부터 밝혀왔는데요. 그 첫 번째 성과가 10년 만에 재출범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해 탄생한 건데요. 우리종합금융의 장점인 기업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장점인 디지털을 바탕으로 10년 내 10위권 초대형 증권사로 성장하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하지만 후발 미니 증권사라는 한계도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1조 1,500억 원으로 업계 18위권에 불과하죠. 시장 영향력과 존재감이 떨어지는 데다가 증권업계의 경쟁이 어느 곳보다 치열하다는 걸 감안하면 단기간에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진단인데요. 기대를 모으는 건 보험업 진출 여부입니다. 임종용 회장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패키지 인수를 진행 중이죠. 두 보험사의 자산 규모는 약 49조 원, 자산 규모 6위의 생명보험사를 보유하게 되는 건데요. 관건은 가격입니다. 앞서 임종용 회장은 롯데 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하다가 발을 뺀 적이 있죠. 인수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이번 보험사 인수에 있어서도 임종용 회장은 오버페이를 하지 않겠다, 이런 보수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수 비용이 높아지면 우리금융의 자본 건전성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의욕차게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즉 주주 환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과연 기업 밸류업과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떤 묘수로 풀어갈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진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부 통제 이슈인데요. 임종용 회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만큼은 반드시 구축해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었죠. 그렇지만 지난해 상반기 1,000억 원대의 파생상품 손실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도 김해지점의 180억 횡령 사건, 여기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부정대출 사고까지 터졌습니다. 임종용 회장이 조직 통제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더구나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정대출의 경우 고의적으로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죠. 우리금융 측은 이미 올해 3월에 사태를 파악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임종용 회장이 쉬쉬하면서 사태를 넘기려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의 내부 통제가 부실한 원인에 대해 임원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리를 그대로 보존을 하니 내부 통제가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손태승 전 회장의 경우도 대규모 사모펀드 손실 사태의 중심에 있었지만 2020년 연임에 성공했고요. 올해 초 ELS 손실 사태로 징계를 받고 퇴임한 임원의 경우 물러난 지 석 달 만에 계열사 CEO로 발탁이 됐다고 하죠. 취임 후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한 임종용 회장이 말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셈입니다. 결국 말뿐이 아닌 진짜 쇄신, 뼈를 깎는 황골탈퇴를 하는 것만이 우리 금융 성장의 열쇠가 아닐까요? 신뢰는 금융업이 성립하는 이유이자 본질이다. 무신분립, 신뢰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서겠다. 임종용 회장이 상반기 워크숍에서 밝힌 각오인데요. 임 회장은 실적 개선과 비은행 강화에 있어선 절반의 성과를 냈지만 본인이 가장 강조한 내부 통제는 그야말로 낙제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의 주가 상승세가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내부 통제라는 아킬레스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밸류업을 외쳐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과연 임종용 회장은 주주와 고객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쇄신 행보 함께 지켜봐 주시죠.